가위사는 증시 깍두기. 안녕하세요. 저는 투자 증시나 진판 한지원입니다. 아, 네. 의외의 한 방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하락은 좀 크네요. 평소 우리나라만 더 그랬으니까. 네. 네. 9월 시작부터 1일 초부터 참 긴장하게 만드는데요. 8월 좀 좋았다고 했는데. 네. 8월 달에 미국 시장보다 좀 많이 아웃퍼폼했죠. 네. 미국 한 4%. 어제 또 빠졌으니까 한 4, 5% 정도 빠졌는데 네. 우리나라는 플러스 1% 이 정도니까 많이 선방했죠. 7월 달에 좀 그 정도 좀 언더퍼폼 했는데 8월 달은 그 정도 아웃퍼폼 했다가 네. 9월 1일부터는 좀 네. 시작부터 좀 어렵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가 많았어요. 네. 미국 시장 기준으로 또 과거 통계를 보면 9월 달이 또 그렇게 많이 빠지는 달이긴 한데요. 네. 네, 근데 제가 그 통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그냥 통계지. 그 2008년 금융위기 때 그게 이제 리먼 터진 게 네. 9월 정도 때 큰 폭의 하락이 있었잖아요. 그런 게 이제 크게 속해 있으니까 전체적인 통계치도 그렇게 나와서 마치 9월만 되면 이제 안 좋을 것처럼 인식을 하게끔 만드는 통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9월 약간 그 통계가 약간 신빙성 있어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저도 사실은 조금 생각했는데 그걸 얘기는 안 했었는데 뭐가 있냐면 추석 전에 항상 빠져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아니 제가 말한 건 미국 시장 기준이에요. 미국 시장. 네, 미국 통계 기준으로도 네. 9월 달이 역대 뭐 평균으로 봐도 마이너스를 기록한 유일한 달이라고 뭐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냥 흘려 넘겼는데. 근데 어제도 장 끝날 때 선물하고 현물의 가격 격차가 백오데이션이 상당히 크게 났었거든요. 외국인들 사고 막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백오데이션이 되게 크게 났네, 신기하네 이랬거든요. 근데 오늘도 그 백오데이션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315 코스피인데 314.50으로 끝났으니까 여전히 프로그램 물량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조금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한국은 9월 달에 보통 이제 추석이 많이 있잖아요. 9월 달에. 제 경험상으로는 추석 전에 이상하게 좀 사람들이 돈 마련하려고 파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그런 경향도 있죠. 네, 네. 네. 그래서 조금 좀 물량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은 사실은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판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그렇죠. 외국인이 오랜만에 좀 많이 팔았습니다. 네. 그동안 좀 환율이 이렇게 1,200원, 1,300원 이렇게 쭉쭉쭉 올라갈 때 외국인이 많이 안 팔았잖아요. 네. 오히려 조금 사거나 막 생각보다 안 팔아서 이렇게만 안 팔게만 해도 한국 시장이 좀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바로 오늘 지난번에 6월달 이후로 가장 크게 코스피에서 매도를 했는데요. 네.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3,600억 매도, 코스닥에서 1,37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선물도 한 9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요. 네. 오늘은 좀 많이 쏟아냈습니다. 네, 선물 9천억이면 프로그램 매도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였죠. 네, 뭐 기간의 매도가 프로그램 매도가 상당폭 된 거 아니냐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코스피가 오늘 2.3% 가까이, 코스닥은 2.3%, 둘 다 비슷하게 하락을 크게 했습니다. 뭐 전업종 하락을 해서 오늘은 사실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았던 네. 하루였던 것 같고요. 네. 아침에 올랐던 게 싹 빠지더라고. 아침에 올라서 너무 좋았거든요. 막 갖고 있는 게 막 너무 올라서 와 신난다, 야 해피해 막 이랬는데 점점 술술술술 이건 뭐냐면 시장이 붕괴되니까 아무리 지금 잘 버틴 종목도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을 해버렸어요. 네, 일단 악재가 쭉쭉쭉쭉 계속 터지고 있는데요. 네. 일단 아침에 제일 먼저 봤던 게 미국 정부에서 고성능 반도체 이 중국 수출 제한 조치를 내려서 네. 엔비디아가 장외로 지금 6.5%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 정기장에서도 한 2.4% 하락을 했거든요. 네, 많이 빠졌죠. 요것 때문에 또 미국 선물도 나스닥 선물도 좀 안 좋게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시작하고 나서 또 수출입 동향 8월달 발표됐죠. 근데 반도체 수출이 26개월 만에 역성장을 해서 요것도 참 충격이었고 네. 그리고 점심때쯤인가요? 대만 국방부에서 진먼다오에서 미확인 무인기를 격추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때보다 또 장이 조금 더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지금 뭐 1,355원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하고 오늘도 최악세죠. 네, 연타로 계속 이 좋지 않은 소식들이 퍼지면서 오늘 하루는 장을 좀 망쳤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권에서 중국은 안 빠졌어요. 근데 대만이 많이 빠졌습니다. 대만도 한 1.9% 지금 빠져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대만 뉴스에 대만과 우리나라가 같이 조금 반응한 거 아니냐라고 봐도 될 것 같고 니케이도 0.7%대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았고 중국은 안 빠졌고 홍콩만 빠졌는데 홍콩은 좀 올랐었으니까 어제도. 네. 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아시아 증시 대비 최근에 계속 좀 아웃퍼폼을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오늘 정도는 뭐 이 정도까지는 용서해 주겠습니다. 네. 내일 또 빠지면 안 되는데. 그러게요. 네. 네, 오늘 업종별로 보면요. 통신주가 제일
선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역시 뭐 방어준가. 둔한 주식이니까. 네, 근데 통신주도 지금 2심이 도입되는 거 아세요? 2심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핸드폰 한 개당 번호를 2개 쓸 수 있는 겁니다. 투심, 심이 2개. 그렇죠. 그 투심이 아니고 숫자 2는 아니지만 일렉트로닉 네, 영어 2인데 이건 이미 음. 탑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인베디드일 거예요. 인베디드. 예, 이미 탑재가 되어 있는 거, 내장된. 네. 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유심 칩을 꽂잖아요. 꼽는 것도 번호 한 개를 쓰고 내장되어 있는 이심으로도 번호 한 개를 써서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통신사들의 유심 매출이 좀 감소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좀 아마 매출액이 3사 합하면 몇 천억 단위는 됐었던 것 같거든요. 요것 때문에 지금 네. 외국은 많이 이심을 도입했는데도 국내는 계속 도입이 늦어졌던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 이제는 요것도 정부가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음식료 섹터가 잘 방어를 했습니다. 삼양식품, 남양유업, 혜태제과식품, 롯데칠성, 농심, 롯데제과가 플러스는 아니에요. 그래도 약간 마이너스로 그래도 보합세 정도로 해서 그나마 잘 방어를 했고요. 보험 섹터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뭐 메리츠화재, 하나생명, 하나손보, 현대해상, 삼성화재, 롯데손보 뭐 방어를 잘 했다고 치지만 그래도 1에서 3%씩 하락을 했고요. 제일 많이 하락했던 건 기계 섹터였는데요. 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두산에서 블록딜 매각을 했죠. 네. 그래서 6%대 정도 빠졌는데 오늘 추가로 5.6% 하락을 했습니다. 네, 좋은 뉴스 절대 아니죠. 대주주가 주식 파는 거는. 네, 항상 근데 그렇습니다. 어제 공시에서는 이제 추가 매도는 없다라고 해서 오버행 이슈는 여기까지가 마무리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뭐 오늘은 어쨌든 조금 더 빠졌네요. 비쌀 때 팔지 싸게 팔겠어요. 그럼 가치 있는 사람들 오늘도 다른 외국인들 파는 거죠. 오늘요? 네, 두산엘러베티 외국인이 한 900억 정도 많이 그러니까 팔았습니다. 나 같아도 대주가 팔았어? 아이씨 이러고 같이 팔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은 원전 관련주들 뭐 대부분 다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 두산인프라코, 대동, 현대건설기계, TYM, DY파워, 한신기계 다 4, 5%대씩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던 주식들이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의료정밀 섹터에서는 여기는 또 우진이라는 원전 관련주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6% 정도 하락을 했고요. SD 바이오센서 5% 하락 했습니다. 그리고 섬유의복 섹터 여기는 이제 FNF가 제일 큰 시총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한세실업, 한섬 다 3에서 5%씩 하락을 했고요. 중국에서 또 그 봉쇄 소식이 또 들렸죠. 2,100만 명 도시인데 스촨성 청두시를 봉쇄를 하면서 아마 FNF에도 영향을 더 줬던 것 같고요. 네. 건설주도 오늘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현대건설이 5%나 하락을 했는데 요거는 좀 루머가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요거 이따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금융업도 많이 빠졌습니다. 뭐 우리금융, 메리츠금융, 카카오페이, 신한지주, 카카오뱅크, 키움증권,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 뭐 은행증권, 보험주 다 같이 뭐 5% 가까이 3, 4, 5%씩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연속적으로 무역 적자가 나오고 하니까 조금 조금 그 부분도 좀 심리적으로도 더 나쁘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차례차례 소식 좀 전해드리면요. 일단 대만 국방부에서 진먼다오에서 미확인 무인기를 격추했다. 여기 한 2시 반쯤에 좀 속보가 나왔던 것 같아요. 진먼다오가 어디냐 하고 찾아보니까 대만 쪽 근처인 줄 알았는데 중국 쪽에 가깝더라고요. 네. 저 중국의 푸젠성에 아주 근접한 이제 대만 섬인데 인구 밀도가 대만에서 두 번째로 높은 현이라고 합니다. 네, 펠로시 의장이 대만 방문한 이후부터 저 중국군 드론이 대만 영공에 좀 출현을 하는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생겼는데요. 네. 그동안 좀 확전을 우려해서 대만군이 좀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다고 하는데 30일부터 뭐 중국군 무인기에 실탄 경고 사격을 시작을 했고요. 오늘은 격추시켰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서 점점점 요 지정학적 우려가 확대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소식 나온 뒤부터 좀 원달러 환율도 그렇고 좀 증시도 그렇고 다 빠지기 좀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뉴스죠. 그렇죠. 대만에 전쟁을 하면 주한미군이 자동으로 개입하지 않겠습니까? 그 국내 내규법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대만이 공격하면 자기네가 막아주는 한미 군사조약처럼 뭔가 이렇게 미국 국내법으로 다 하나의 중국인데 대만이 잘못되면 미국 국내법에 의해서 참여하는 이런 게 있는데 참여하게 되면 저희는 뭐 밀떡이 아니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어떤 미군들을 부를 것이냐 뭐 거기 있는 애들도 가겠지만 그 다음으로는 한국에 있는 미군도 갈 수 있으니까 결코 좋은 뉴스는 아니겠죠. 우리 한국 입장에서도. 네.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에서 또 이제 미중 간에 좀 갈등이 확대될 만한 이슈가 나왔는데요. 고성능 반도체를 중국 수출 제한을 하겠다라는 소식 때문에 엔비디아가 좀 정규 외로 시간외로 6.5% 하락 중입니다. 일단 CNBC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엔비디아가 이제 정부로부터 일부 고성능 반도체를 중국과 러시아로 판매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엔비디아에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중국 군대가
GPU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조치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고요. 이번 분기에만 중국에서 약 4억 달러 정도의 매출 손실을 전망을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예. 예, 뭐 러시아 매출 비중은 없다고 하니까 중국 쪽만 봐도 4억 달러 정도면 전체 매출이 한 7% 정도라서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삼성증권에서 코멘트를 했는데요. 이 엔비디아의 높은 밸류에이션 근거가 사실 데이터 센터 부분 문제라서 투자 심리 회복이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그렇죠. 반도체는 제일 비싼 주식이었으니까. 네. 네, 그리고 AMD도 뭐 비슷한 뭐 그래픽 카드 만들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의 이런 수출 제한 요구 조치를 받았다고 하고요. 다만 이제 AMD 측에서는 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고, 그래도 시간외로는 4%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네, 8월 수출입 동향도 발표가 됐는데 일단 수출액 같은 경우에는 6.6%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566억 달러 나왔고요. 수입액은 너무 많이 늘었네요. 28%나 증가했습니다. 661억 달러. 계속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요. 94.7억 달러 적자니까 5개월 연속 적자인데, 사실 5개월 연속으로 이 무역수지 적자를 본 게 너무 오랜만입니다. 예전에 2007년도 12월부터 2008년도 4월까지 그때 딱 5개월 적자 났거든요. 그때 이후로 처음이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도 그렇고 무역수지 적자도 그렇고 마치 금융위기 때를 연상하게 만드는 이런 좀 시장에 투심 악화될 만한 요인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유가가 떨어졌는데도 전혀 뭐 그건 반영이 안 됐네요. 오늘. 근데 이 중에서도 특히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수출 비중이 한 20% 차지하거든요. 전년 대비 근데 한 8% 가까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한 26개월 만에 역성장한 거라서 참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또 반도체주들이 별로 좋지 않았고, 또 NH증권에서는 하이닉스 목표가를 좀 하향을 시켰는데 좀 실적을 좀 수정했는데 좀 많이 하향을 시켰습니다. 일단 NH증권에서는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가 축소되고 IT 세트 수요가 감소되기 때문에 3분기 디램 ASP를 19% 정도 떨어질 것이다 전년 대비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22년도 디램 ASP는 원래는 11% 떨어질 줄 알았는데 14% 떨어질 걸로 전망을 바꿨고, 23년도는 16% 하락을 예상했는데 18% 하향으로 하향치를 대폭 늘렸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가격적인 이제 피해 하락폭은 굉장히 큰데 출하량은 어떨 것이냐. 근데 1%밖에 증가를 안 할 걸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마진 하락폭이 좀 크겠죠. 영업이익 추정치를 얼마나 내렸냐 보면 3분기에 45% 전 분기 대비 감소한 2.32조 원 정도를 전망을 했는데, 이게 컨센이 지금 3.1조 원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컨센보다도 25%나 하회할 걸로 굉장히 전망치를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22년도 연간 영업이익도 기존 대비 15%나 하향을 했고요. 23년도 영업이익도 25% 기존 대비 하향을 시켰습니다. 그 대신 24년부터는 좀 더 나아질 걸로 보고 있는데요. 기존 추정치 대비 35%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메모리 업체들의 신규 캐파 투자가 많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신규 투자 설비 들여오는 속도나 이제 공장 증설 속도가 좀 많이 늦춰지고 있는데, 이런 효과가 업황 개선으로 나타나는 게 23년도 하반기부터일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이후 24년도 수치는 좀 높게 변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현장에 계신 분하고 얘기해 보니까 물량은 줄 수 있어도 마진은 일정 수준 방어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뭐 제가 들은 거하고는 거꾸로네요. 네. 지금 ASP 하향도 굉장히 크게 될 걸로 보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 공정 개선을 통해서 마진율을 유지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게 맞는지 한번 나중에 뚜껑을 따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인구 2,100만 명 도시인 스촨성의 청두시를 봉쇄하기로 했습니다. 요거는 근데 오늘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봉쇄하는 기간이 한 3일밖에 안 됩니다. 네. 최근에 이제 8월 13일부터 8월 말까지 확진자가 한 900명 발생했대요. 네. 그래서 봉쇄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900명이면 참. 네. 요 건물에서만 900명이 감염이 됐을 것 같은데, 어쨌든 9월 1일 오후 6시부터 9월 4일까지 이제 3일 동안 모든 주민의 외출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답답할 것 같은데 PCR 검사도 전수 검사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가구당 한 명만 생필품 구매를 위한 외출이 허용된다고 하고, 그 경우에도 24시간 이내에 음성 증명서를 요구를 하니까요. 거의 매일 검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참 불편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중국 소비주들 좀 하락을 했는데 뭐 장이 다 같이 빠졌기 때문에 특별히 더 빠진 거는 뭐 FNF나 LG 생활건강 뭐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각각 5%, 3%대씩 하락을 했고요.
네, 그리고 뭐 리오프닝주들도 뭐 좀 하락을 했는데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문제 기대감이 좀 해소가 되면서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오늘 추가로 6%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네. 대한항공, 아시아나 2%대 하락을 했습니다. 에어부산도 4.8% 떨어졌고요. 하나투어, 노랑풍선, 모두투어도 1에서 3%씩 하락을 했습니다. 네. 네, 일본은 조금 우리나라하고 이제 여행 왔다 갔다 하는 규제가 조금 해소가 되면서 기대감이 조금 일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중국은 조금 미약한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그리고 국고채 금리도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뭐 한국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거는. 네, 그렇죠. 미국 10년물이 3.2%, 7bp 올라갔고요. 2년물은 3.5%, 5bp 올랐습니다. 한국 국고채 10년물은 지금 거의 3.8% 육박합니다. 4.6bp 정도 올랐고요. 한국 3년물은 3.76%, 한 7.8bp 정도 좀 많이 올랐네요. 오늘 아침에 미국 3개월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얘기가 또 나오나 보다. 2.98 거의 3이에요. 3. 네, 거의 3%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3.1까지 올라오면 채권 시장에 3.1까지 올린다면 이번 9월달 금리 인상이 75bp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75bp 확률이 지금 거의 뭐 70% 넘지 않나요? 예, 페드와치에서는 70% 넘는데 뭐 페드와치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좀 믿을 만한 데이터가 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이 3개월물 금리가 보다 정확한 걸 보여주지 않느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워낙 채권 시장 민감하니까. 네. 네. 그래서 이게 3.1%를 넘어가는 순간 이번에 75bp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국내도 10월 달에 50bp 올려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네. 부동산 네, 걱정되네요. 뭐 주식도 걱정이 되지만 걱정이 네. 되죠. 그리고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은 항상 은행보험주는 수혜를 볼 줄 알았는데 요즘엔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일단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신금리가 시장금리 상승분만큼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대출금리 상승은 굉장히 그보다 못 미칩니다. 당연히 정부가 규제를 하기 때문인데 게다가 뭐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만큼 못 올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그렇죠. 네. 네, 그것도 참 업황 악화 요인이고요. 네. 실제로 6월부터 수신금리 상승률이 대출금리 상승률을 추월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대금리 차가 7월 기준은 1.81%인데요. 전월 대비 2bp 정도 하락하면서 이 마진이 계속 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진이 줄어든다 해도 Q가 훨씬 더 늘어나면 괜찮잖아요. 네. 근데 Q도 지금 가계신용 대출은 5개월 연속 감소 중입니다. 그렇죠. 부동산을 안 하면 대출 뭐 신용 대출은 뭐 부동산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 아닙니까? 신용 대출 한 5억 쓰세요? 신용 대출이요? 네. 아니. 안 해주잖아. 난 신용 안 좋으면 해주죠. 5억 해줄 줄 알았는데. 좀 미남자 뭐 그런 거 없어? 네. 연봉이 5억이 돼야지 5억 정도 신용 대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연봉 5억 돼도 신용 대출 5억 안 해줘요. 그런가요? 그럼요. 이게 월급쟁이 최대 1억 5천이에요. 일반 월급쟁이들은. 최대. 그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경우고요. 그러니까. 근데 부동산 대출은 한 5억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금리 타격을 좀 많이 받는데, 그래서 요즘 오늘도 사실 은행주들이 뭐 오르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시장 대비해서도 굉장히 언더퍼폼을 했습니다. 네. 뭐 신한지주, 우리금융, 하나금융, KB금융 막 4%, 5%대씩 하락을 했고요. 오늘은 카카오뱅크도 4%대 크게 하락을 했는데 이게 또 부동산과 또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렇죠. 저번에 한번 모셨던 이 김기현 대표님, 네. 요즘에 저희가 추석 후로 꼭 한번 모시겠습니다. 다시. 네, 요즘에 네. 주가가 굉장히 상한가를 치고 계신데 어제도 이제 콘텐츠를 제가 봤거든요. 김기현 네. 대표님 콘텐츠를 부동산이 이제 본격적인 하락장이 이제 가속화된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미분양 증가도 좀 많이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현대차증권에서도 이제 매매가와 전세가 하락 전환이 이 분양 분위기에 영향을 크게 주는데 보통 분위기가 반등하려면 지금으로부터 한 2, 3년 뒤쯤에는 집값이 지금보다 좀 높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보통 네. 분위기가 반등하는데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게 되려면 이제 내년 하반기까지는 착공과 분양이 좀 부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고요. 지난 8월 달에 건설주는 근데 섹터 상위권이었습니다. 네. 시장을 좀 아웃퍼폼 했거든요. 네. 그 이유는 이제 네옴시티 같은 요 해외 건설 수주 기대감 때문인데요. 그래서 현대건설은 13% 올랐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22% 올랐고 이게 해외 위주로 많이 올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네옴시티나 원전 수주가 단기적 이슈가 소멸되면 차익 실현
수급이 나올 수 있으니 조심하라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나 이제 현대건설이 5%나 하락을 했는데 이 파주 사업장 PF가 터졌다 뭐 이런 루머가 시장에 좀 돌았다고 네. 하고 현대건설에서도 네. 요거에 대한 이제 해명을 남겼는데요. 네. 문제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분양률도 지금 뭐 거의 100% 가까이 99.8% 네. 달성한 상태라고 언급을 했고요. 뭐 공정률 진행도 문제 없고 뭐 공사비 받는 것도 수급에도 문제가 없다. 이런 분양 언급을 98%면은 돈 거의 다 받은 거 아니야? 물론 이제 중도에 받아야 되긴 하겠지만, 네. 웬간해선 계약금 안 띄기 위해서 계산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딱히 뭐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지금으로선. 네. 네. 근데 뭐 오늘 뭐 한신공영, GS건설, 대우건설도 뭐 3~4%대씩 건설주들이도 좀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찰 부동산에 대해서 뭐 약간 좀 뭐 문의하긴 합니다만 뭐 우리는 금리로만 보니까 그거를. 근데 그 전세 월세 가격이 유지되면 유지되겠죠. 전세 월세가 떨어진다는 얘기인가요? 전세가요? 네. 전세 가격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전세 가격 떨어지면 이거는 좀 문제가 되는 거지. 사실 그 예전에 이제 그 뭐라고 하죠? 그 주택 관련된 규제가 나오면서 네. 전세 금액을 얼마 이상 못 올리게 했잖아요. 네. 전세 가액을. 그러면서 거기에 눌려 있다가 이번에 갱신 기간이 도래할 때 네. 그 원래 2년 살다가 2년 추가로 연장을 해주게 했는데 네. 그 4년이 지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전세 대란이 올 것이다라고 전세 거기에 가격이 이제 올라서 부동산 유튜버들 사이에 찬반 논란이 굉장히 거셌고 근데 김기현 대표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은 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대로 지금 전세 가격은 좀 하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근데 당연히 매매 가격도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추세가 나와야죠. 추세가 한두 건이 아니고 추세적으로. 어제 김기현 대표님이 그 추세가 시작됐다라고 추세가 선포를 시작됐다. 하시더라고요. 네. 네. 추세가 중요하죠. 네. 네.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네. 한 번 더 모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모시도록 하죠. 네. 네, 내일은 즐거운 금요일인데 오늘부터는 좀 나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짜 오늘은 좀 의외의 한 방을 맞았네. 네. 네, 오랜만에 맞은 것 같은데 신날 수 있었는데 오전에 싱글벙글 했었는데 망했네. 예. 역시 우리나라는 좀 외국인 수급이 좀 많이 흔드는 시장인 것 같아요. 수급이 없으니까 한 주체만 세게 팔면은 근데 오늘 기관도 너무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프로그램이 이겠지만. 네. 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